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 양도소득세 문제풀이 제4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들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된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제 강의 밑에 클릭하시면 그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인데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 틀린 것 확인하시고 옳은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틀렸죠?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할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법원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입니다. 여러분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된다는 건 과세하겠다는 것이지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미등기로 팔게 되면 70% 세금 내야 됩니다.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면은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이 없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양도 당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등기로 팔게 되면 원칙은 과세입니다. 과세예요. 그런데 미등기라 하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여러분 직장 문제로 이사가는 경우는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이상 거주가 되겠어요. 여러분 1년 이상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취약 3가지죠.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이 취약은 고등학교 이상이 되겠고요. 취약. 그리고 남편의 근무상, 남편이든 부인이든 근무상 형편이 되겠어요. 직장으로 인해서 타 지방으로 전근을 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요양입니다. 가족 중에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데 왜 틀렸나요?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도 당시 실질 거래 가격이 13억 원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가 된다. 왜 틀렸나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만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2년에 그리고 거주기간 2년을 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즉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전부가 비과세한다가 아니죠.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역시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12억 원이 되겠죠. 5번입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여러분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여러분 분합이라는 게 뭐예요? 분합하고 합병하는 게 분합이죠.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액 차액이 큰 편의 가액의 3분의 1인 경우는 비과세한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 A 농지하고요 B 농지를 교환했습니다. 서로 바꿨어요. 그런데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A 농지가 1억이고요 B 농지가 7,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A 농지와 B 농지를 교환할 때는 가격 차이가 비슷해야 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나면 그건 혜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500만 원이죠. 차액 2,500만 원을 큰 편의 가격 1억과 비교해서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환한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이건 무조건 과세입니다.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거기 해설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해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제외. 이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초과입니다.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거주자의 국내 주택을 가정했다. 2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은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면 남편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다고 해서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한 세대로 보는 거니까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이때 남편이든 부인이든 주택 하나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나 여기서는 1세대 1주택이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했어요. 그래도 1세대 1주택이잖아요. 역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다.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그건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2번.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조금 전에 나왔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1주택을 지금 문제는 틀린 거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맞는 말인데 왜 틀렸어요? 가로 열고 보유기간이 4년이다. 아닙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되는 건데 꼭 4년일 경우에만 비과세한다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건축법, 여러분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웠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원래 여러분 주택법에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이런 것들이 그 단독주택인데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예. 예. 원래는 단독주택이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요. 하나를 전체로 해서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는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임대주택은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5년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거기 해설 나왔죠?
남자도 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남녀가 혼인했습니다.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했을 때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또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남편이 될 사람은 남편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 될 사람 배우자는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했습니다. 혼인해서 부모가 무주택인데 같이 동거공양을 목적으로 살았죠. 이런 경우도 혼인하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이지만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도 비과세가 됩니다. 거기 해설 보세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한다.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역시 틀린 겁니다. 31회 때 출제됐는데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1번 거주자가 2019년 취득했어요.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2019년도에 사가지고 2020년도에 팔았으니까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각각 4%씩 공제하니까 3년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의 12%, 3년 거주했으면 양도차익의 12%니까 3년 보유, 3년 거주했으면 양도차익의 2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3년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틀렸죠?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 초과가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4번인가요?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되는 거예요. 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산된 양도차익 곱하기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곱하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거 문장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틀린 것 골라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답을 고를 수 있어요. 5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구획된 부분별로 여러분 다가구 주택에는 집주인이 혼자잖아요. 그런데 뭐 1층에 101호, 1층에 102호, 2층에 201호, 또 2층에 202호 이렇게 그 세대원들이 거주하잖아요. 그래도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전체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인데 여러 세대, 여러 가구가 산다 하더라도 12억 원이 초과가 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문제 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되면은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거의 틀리는 문제가 되겠는데, 오늘은 이런 겁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배우자 등. 여기서 배우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도 문제를 막상 풀려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남편이 있고요. 여기 부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 부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뭐 2015년도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부인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예. 증여를 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어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이때 2015년도에 만약에 5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게 15억이 된 거예요. 10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15억 원을 증여했어요. 그러면 15억에서 6억 원 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부인은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인 C에게 양도할 때는 5년이 지나고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이내 팔았다. 또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팔았을 때는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라는 건 뭐냐? 부인이 취득한 금액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 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20억이고요. 취득가액은 15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 취득원가는 취득가액은 5억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라는 것은 부인이 15억에 증여받은 재산을 20억에 팔았을 때 양도가액은 20억이고 취득가액은 15억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했던 그 금액 5억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거기 9가지를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텍스트를 보시면서 보세요. 1번 증여자, 남편은 증여자가 되겠고요. 부인은 수증자가 되겠죠. 1번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뭐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관계입니다. 배우자는 무촌이 되겠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일촌지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자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적용 대상 자산입니다. 적용 대상 자산은 어떤 거냐? 토지라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
부모가 자녀에게 징여한 것은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중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입니다. 수중일로부터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중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입니다. 양도일까지 기간은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데 그 5년이라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등기상황 전부 증명서에 의해서 5년을 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2월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지금 부인이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수중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보니까 기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해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해줍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인이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 있느냐? 없습니다. 연대납세 의무 규정은 없어요. 부인이 내야 됩니다. 자녀가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못 내면 증여자가 대신 낸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뭐냐?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없어도 적용합니다. 무조건 5년 이내 팔게 되면은 취득가액을 남편이 사왔던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그리고 부인이 냈던 증여세는 공개해주겠다. 여덟 번째입니다. 취득가의 계산입니다. 취득가의 계산은 언제입니까? 남편이 최초로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세율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배우자가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거기 나왔죠.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로부터 남편이 취득한 날로부터 2015년부터 부인이 양도한 2022년도에 팔았다. 그러면 15년부터 2022년 그 사이에 기간으로 보겠다.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본다. 여러분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이 해설은 두세 번씩 여러분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입니다.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이 3억 원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갑이 을에게 팔았잖아요. 갑이 언제 샀어요? 2008년 1월 20일에 취득가액이 3억입니다. 3억 주고 사가지고 갑의 배우자 을에게 언제? 2012년 3월 5일 날 증여했습니다. 근데 이때 증여 당시 시가는 8억이었어요. 그러면 6억을 공제하니까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겠죠. 부인은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을이 2014년도
2012년도에 증여받고 2014년도에 팔았으니까 5년 이내 팔았잖아요. 얼마에 팔았어요? 특수관계 아닌 병에게. 병에게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5의 출제입니다. 자, 여러분 5년 이내 팔았으니까 양도가액은 10억이 되겠고요. 취득가액은 3억이 되는 것이죠. 취득가액은 3억이고 그리고 부인이 냈던 이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누가 냅니까? 을이 냅니다. 을.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문제가 풀립니다. 보실까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틀렸죠? 을입니다. 을 배우자. 1번 틀렸고 2번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개 공개됩니까? 그렇죠. 남편이 취득한 2008년부터 2014년이니까 보유기간이 오래됐죠. 3년 이상 됐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 원이다. 취득가액이 8억 원이 아니죠.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3억 원이 돼야 되겠죠.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 을이 납부,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액에서 공제된다. 세액이 아니죠.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거죠. 필요경비. 네? 네. 그죠? 부인이 냈던 증여세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비용 빼고 부인했던 증여세도 필요경비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없고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을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오늘은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에 했을 때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한다. 이월해서 과세한다. 그 이월과세라는 것은 취득가액을 남편이 증여한 재산에 최초로 사왔던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세금 부담이 커지겠고 단 수종자가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이런 것은 연대납세 의무가 없고 을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런 것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 과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참 어려웠던 문제지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또 5강 시간 문제풀이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